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공단의 경우 지금 현재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정말 여러분의 역량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고 그리고 최대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직무수행 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건보 강의나 건보 인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텐데 제가 어느 공기업이든 뭐 공단이든 작성하실 때 항상 직무수행 태도를 우선적으로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직무수행 태도에서 사무직은 이런 게 필요하고 심사직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무언가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작정 자기소개서에 바로 돌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역량들, 여기에 필요한 직무수행 태도, 그리고 직무기술서 위에 보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나와 있죠. 그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 역량들은 그 일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경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맞춤형 경험을 먼저 찾고 넣어주셔야지 문항부터 읽고 경험을 거기에 넣기 시작하시면은 좀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직무수행 태도에 맞는 경험부터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부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이 문항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이 얼마 안 되니까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공단은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대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이와 연관된 경험, 활동, 노력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가 공단의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근거를 기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려 1200자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 크실 것 같은데요. 결론은요. 각 인재상이 내 직무와 공단에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인재상들이 창의인은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하는, 전문인은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소통인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창의인이 심사직에선 왜 필요할지, 전문인이 전산직에선 왜 필요할지, 소통인인 사무직에선 왜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각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마다 대체 연금공단의 이 직무에게 이거는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심사직에서 전문인이 필요하다.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용을 정리를 했다면 여기에서 작성을 하실 때에도 내가 전문인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지식들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결국은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와 경험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는 어떤 문항이냐면요,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먼저 풀어주시고요. 어떠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직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재상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인재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니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이 직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지? 그래, 내가 이 직무를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어? 라고 두 갈식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소제목을 굵은 글씨 안 하고 이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갈식으로 먼저 이 직무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 1번 내용을 1문단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2, 3문단은 그냥 따로 경험처럼 소제목을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문단에는 여러분이 이걸 발휘한 경험을 하나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준비한 단계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 경험 당시 어떻게 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뭐 상황, 내 노력, 성과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시는데요. 굳이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쌓기 위해 제가 어떻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험과 뭐 이런 교육 이수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걸 심화시켰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풀어 나가주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두 문단 정도 소제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처럼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어떤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노력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어떠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1, 2,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인재가 국민연금공단의 이 직무로서 이게 왜 필요한지 1차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었는지, 이거를 어떻게 발휘했었는지에 대한 걸 나눠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이를 통해서 인재가 되고자 노력했으니까 입사 후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성장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무언가를 위해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1, 2, 3, 4문단 정도로 쭉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항 넘어갈게요.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 또는 노력을 작성하고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성과를 1200자로 작성을 하래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공공기관 인턴이나 공익기여 등과 관련된 경험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봉사활동 관련 경험을 쓰신다면 그냥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에 그친 게 아니라 봉사활동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 나은 무언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걸 여기에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공익기여를 위해 노력한 경험인데 이게 뭐냐면요. 입사 후에도 내가 이렇게 공익기여를 위해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에서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잖아. 뭐 데이터도 분석하고 진짜 니네 직무가 하는 일처럼 어떻게 노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입사 후에 진짜 이 직무가 된다면 공익기여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익에 기여했던 상황과 그냥 묻는 것만 답해주시면 돼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과 성과, 기여하겠다라는 것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당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익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연탄을 날라서 몽기를 나눈 공익을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마을마다 연탄을 날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위해 연탄을 뭐 수급을 해와서 날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두 가지씩과 상황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걸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어. 이로 인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활동과 조직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은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 풀어주시고요. 근데 내가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어요? 노력 과정 적어주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보다는 당장 나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공익을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었는지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사회적 기여 혹은 공익 창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공단의 인재라면 사회적 가치 기여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연금공단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1, 2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글자 수는 많지만 문항 수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복붙하면 되겠다라는 문항이 될 수도 있고 연금공단이 왜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문항 작성하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직무기술서부터 살펴보시고 경험 도출한 다음에 연금공단은 대체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인재일까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